로아스가 잘 나와도 내 일 지출을 계속 증가시킬 수가 없다면 사실상 매출의 파이를 크게 성장시킬 수는 없는데요. 이래서 증액은 필수적이죠.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효과가 매우 좋으니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구입니다. 메타 광고에서 로아스가 잘 나와서 이대로 가면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2배, 또 많게는 10배 이렇게 증액해보신 적이 다 있으실 텐데요. 결과가 어떠시던가요? 대개 로아스가 떨어지면서 아차 싶어서 원래 예산으로 돌아오곤 하십니다. 로아스가 잘 나와도 내 일 지출을 계속 증가시킬 수가 없다면 사실상 매출의 파이를 크게 성장시킬 수는 없는데요. 이래서 증액은 필수적이죠. 근데 왜 예산을 늘리면 내 성과가 떨어질까요? 또 어떻게 해야 성과를 내면서 증액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확한 공식들과 또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떻게 증액을 하면 성과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 광고의 예산을 늘리는 잘못된 방법 첫 번째. 첫 번째는 많은 대표님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총 예산을 확 올려버리는 건데요. 예산 10만원에서 5개가 팔렸으면 100만원 쓰면 50개는 아니더라도 최소 40개는 팔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광고비를 확 증가시켰을 때 전체 로아스가 떨어지는 이유는 메타 광고에서 광고비를 더 쓸수록 광고가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광고비가 늘어나서 노출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상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인데요. 내 상품을 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타겟을 만들 때 이미 타겟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쓰면 쓸수록 덜 구매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내 광고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증액을 25% 이상 한 번에 하게 되면 기존 러닝도 깨지게 되면서 다시 금액을 줄여도 원래 성과는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메타 광고 예산을 늘리는 잘못된 방법 두 번째. 그러면 잘 되는 캠페인은 놔두고 새로운 캠페인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캠페인을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캠페인 복사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매 중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타겟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오픈 타겟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내가 새로운 오픈 타겟팅을 만들어도 결국에는 동일한 사람이 50% 이상 들어있을 타겟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픈 타겟으로는 예산을 확장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새로 만든 캠페인과 나의 기존 캠페인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스스로 입찰가를 올리게 되는 경매 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는 그런 입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두 캠페인이 같은 타겟을 두고 입찰을 하게 되면 하나의 지면을 놓고 둘 중 하나의 캠페인만 입찰에 성공하게 되고 결국 둘 다 성과가 저조해집니다. 이는 기존 캠페인에 복사하기 전과 후의 CPM을 보시면 경매 중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복사를 한 이후로 CPM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면 중복이 발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팅할 때는 제가 공개한 세팅 방법대로 캠페인 하나의 타겟들을 추가하는 방법이 추천되는 것인데요. 이 영상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증액을 해야 성과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성과를 올려가면서 증액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효과가 매우 좋으니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 증액 방법입니다. 첫 번째 증액은 단계적 증액을 하는 방법인데요. 단계적 증액은 러닝이 깨지지 않는 안전한 수준인 20% 범위 내에서 천천히 예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현재 예산의 20% 내에서 증액을 하면 러닝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매일 20%씩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증액을 한 후에 세트가 안정기를 어느 정도 가진 후에 또다시 20%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액을 하면 혹여나 로아스가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순수익의 크기가 커질 테니 특정 수준까지는 이익이 계속 더 커지겠죠. 20%를 증액시킨 후에 결과당 비용을 모니터링하고 안정기를 가진 약 7일 정도 뒤에 20%를 증액을 또 한 다음에 결과당 비용을 모니터링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증액을 했을 때 나의 순수익 크기가 가장 큰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Yes. 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증액인데요. 시스템을 활용한 증액의 장점은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아서 실수할 일이 적다는 것입니다. 네, 세팅 방법입니다. 광고 관리자에서 더보기를 누르고 규칙 관리를 눌러주세요. 맞춤 규칙을 눌러주세요. 네, 사진 속과 같이 세팅 값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진 속 세팅은 내가 정한 적정 결과당 비용, 예시에선 3만원인데 이 결과당 비용 이하로 결과당 비용값이 3일간 지속됐을 때 내 일 예산을 3% 자동으로 늘려주는 세팅입니다. 총 노출수가 설정된 이유는 어느 정도 광고가 안정적으로 노출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위에 보이는 행동당 빈도는 예시처럼 하루에 한 번, 즉 매일 한 번으로 할 때 효과가 가장 좋으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 속 세팅에 추가로 성과가 저조할 때 자동으로 감액을 해주는 세팅도 함께 추가할 수 있겠죠. 특정 금액이 넘어가면 다시 3, 4% 일예산을 자동으로 줄여주는 규칙이 있다면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광고 성과를 어느 정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성과를 깨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을 아셨으니까 로아스가 잘 나온다면 매출 크기를 키워서 순이익을 더 가져가는 방법을 꼭 활용해보세요.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영상을 만나시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